엔진 오일 온도 78도, 냉각수 온도 83도. 제가 작업한 이후에 시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개조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진룸 조립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운전을 잠깐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 안녕하세요, 튜닝스토리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차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460 가솔린 8기통 엔진입니다. 일반적인 차량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본넷을 열어보면 조금 재밌는 차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달라 보이는데요. 터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윈 터보고요. 보시다시피 엔진룸이 꽉 찼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핸클러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순정이에요, 순정. 근데 상부 커버가 없다 보니까 냉각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멀리에서 전동엔 장착을 위해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부바로 탁송으로 왔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터빈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타보면. 인테이크는 전부 알루미늄 파이프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는 이제 횡클러치죠. 이 횡클러치 날개고, 이제 이 안쪽에 이제 횡클러치가 있습니다. 460 가솔린은 이렇게 원볼트 타입이에요. 가운데에 너트 큰 거 하나로 잡혀있는 원볼트 타입이에요. 수입차들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국내 차도 이제 한두 종 정도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횡클러치를 덮고 있는 커버가 없어요. 이렇게 커버가 없으면 횡클러치가 회전을 하더라도, 이게 회전을 하더라도 바람이 이쪽 엔진 쪽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엔진 쪽으로 빠져서 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에서 와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앞뒤로 회전하는 현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냉각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부 커버가 없는 타입이에요. 터빈을 장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로 횡클러치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쪽에 하부의 커버는 있는 것이, 하부 쪽에는 특별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차를 작업할 건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것 같은데요. 대략 한 이틀 정도 잡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는 차입니다. 실제 공도에서 운행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튜닝을 풀로 하셔도 사실 냉각을 못하면 재미가 없죠. 냉각을 제대로 해야만이 이 차의 재밌는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죠.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해 전이고요. 이 차의 공간이 되게 짧아요. 엔진의 최대 이제 가까운 라인은 이 볼트 라인인데, 이 볼트 라인하고 이 라디에이터 간격이 대략 한 7cm, 70mm 밖에 안 돼요. 70에서 잘 나와야 한 8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펜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커스텀으로 이제 이 차에만 맞는 펜을 제작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개 다 600W BLDC PWM 전동엔이에요.
이전 정도 팬이 들어가줘야지 어느 정도 온도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는 두원공조에서 나오는 600W 팬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팬 사이즈가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게 약간 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살짝 작습니다. 용량은 600W, 600W BLDC PWM 전동엔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보쉬 전동엔인데요. 요거는 장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앞쪽을 보시면 이 팬을 세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높이가 안 맞아요. 이 높이가 거의 9cm거든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이 둘 중 하나 팬이 장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순정 460 모하비에는 이 왼쪽 팬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인테이크 파이프나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이 팬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팬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은 이 팬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업자로서는 이 팬 정도는 들어가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인테이크 파이프를 한번 풀러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번 사이즈를 재보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팬은 커스텀으로 제작해야 돼요. 순정형으로는 제작이 안 되고요. 모하비 460 가솔린 8기통 엔진입니다. 트윈 터보가 제작되어 있고요. 현재 팬클러치가 순정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 커버는 제거가 되어 있고 열이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특별히 운행하는데 지장이 좀 많아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600W 전동엔이 장착이 돼서 열을 좀 잡고 재밌게 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이크 파이프죠? 인테이크 파이프부터 제거를 해보고 팬이 어떤 게 들어갈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 준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패널부터 좀 뜯어야지 인테이크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동엔 시스템은 어떤 차든지 작업이 가능해요. 로직 자체가 범용 로직도 있고 어떤 차든 간에 장착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 차종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과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차에다가 작업을 하죠. 이렇게 터보 세팅되어 있는 차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작업을 좀 많이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열만 잡히면 밟아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해요. 8기통에 지금 배기를 4기통으로 나눠서 멋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 궁금합니다. 커버를 열었고요. 일단은 이 메인 인테이크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풀고 나서 간섭에 소리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워낙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고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 지금 간섭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 어딘가 간섭이 좀 있어요. 인터쿨러를 아래로 좀 많이 낮춰 놓으셨는데
순정 에어컨 팬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저항도 안쪽으로 넣어놨네요. 근데 순정 에어컨 팬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고 전동인 작업이 완료가 되면 범버를 내려서 그걸 빼내버리면, 지금 인터쿨러가 좀 조금 간격이 좀 안 맞게끔 돼 있어요. 그 인터쿨러를 위치를 좀 정확히 잡으면 괜찮을 듯 합니다. 뚫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인테이크 파이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인테이크 파이프를 분리를 해야 안에 있는 횡클러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테이크 파이프만 풀러버리면 바보가 싹 보일 거고, 인테이크 파이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으면 전동엔 작업도 좀 쉬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횡클러치나 전동 고려하지 않고 인테이크 파이프의 라인을 잡는 데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반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반도를 풀을 때 반도 이빨이 넘어버리면 또 난감해져요. 그래서 풀 때 조심조심 푸릅니다. 이쪽이 뭔가 어디 닿는데, 이 라디에이터 쪽에 살짝 닿는구나. 반도 상태를 보니까 부스트는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오일은 유분 살짝 보이는 것이 상태는 좋습니다. (8mm를) 꽂아놨네요. 전부 7mm에서 안쪽에 하나만 또 8mm입니다. 안쪽에 오일이 비치면 터빈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데를 이렇게 뺐으면 패킹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물질 들어가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횡클러치죠. 하부는 구조가 그대로 똑같아요. 횡클러치를 교환을 하셨네요. 자, 보시면 인테이크 파이프를 뺐어요. 메인하고 터보 1에서 2로 넘어가는 파이프하고 분리를 했고요. 분리를 하니까 횡클러치가 정확히 보여요. 이게 이제 커버거든요. 이게 커버. 하부 커버예요. 하부 커버. 상부 커버는 없고, 지금 보니까 횡클러치는 지금 새 걸로 교환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간섭이 있었는가. 스친 흔적도 있고요. 아래쪽에 볼트 하나가 있고, 거기에 너트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횡클러치를 하나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에 있는 너트 36mm를 잡고 그냥 돌리면은 그냥 헛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폴리를 잡을 수 있는 공구로 꼭 이거를 돌려주면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폴리 쪽에 있는 볼트에서 횡클러치가 너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 너트가 회전하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통째로 빠집니다. 통째로. 여기 안쪽이 36mm 너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데 회전이 됩니다. 이게 색깔을 보니까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열 때문에 새 걸로 다시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횡클러치를 통째로 뺐습니다.
통째로 빼고 나면 이렇게 지금 하부의 거는 그대로 있는데 타이로 묶어놨어요. 하부 커버를 빼볼게요. 하부 커버도 깨져 있네요. 이쪽에 냉각수 파이프가 끼워져 있는데 냉각수 파이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이건 빼지라고 좀 낑낑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재보. 최 공간을 한번 재보면 차마다 이 간격이 좀씩 달라서 차는 작업 공간이 9cm 정도가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9cm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좌우 간격 625에 670 625에 670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순정의 8기통 460도 열이 엄청 많은 엔진이에요. 거기에 지금 트윈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열은 아마 작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팬이 작은 거는 사실 작업이 쉬워요. 근데 그거는 배제를 하고 부원공조에 600W짜리 중간 사이즈 팬 아니면 도시팬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 엄마 이거 집어넣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왜 끼우냐면요 라지에이터다가 그림을 그리려고요. 이 인테이크 파이프 상단 위쪽으로는 어차피 팬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라지에이터 하단부 어디 쪽까지 팬을 설치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팬을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사이즈를 집어봅니다. 580 사실 보시 전동엔을 집어넣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순정이다라고 하면 뭐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부원공조 600W BLDC 기존에 쓰던 거 스탠다드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을 모하비 가솔린에 기존에 적용하던 팬을 그냥 세팅을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부스트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부스트는 그렇게 높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연흡기 상태하고 완전히 다르게 부스트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시 거 BLDC 600W 팬을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판때기는 보시 600W 보시 거예요. 그거 그냥 외형을 사각으로 잘랐는데 이게 넣을 수 있느냐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넣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지금 파이프가 걸려요. 이것도 좀 조립하려면 이거 싹 풀러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능한지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간격이 문제인 거죠. 간격이 라지에이터하고 엔진 쪽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제일 가까운 부분 그 부분이 그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작업이 재미는 있어요. 뭐 돈을 떠나서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사실 이런 차들은 작업을 하다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맞는 팬을 한번 세팅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팬 중에서 제일 작은 팬은 사실 세팅을 쉬워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가운데 정도 사이즈나 부원공조 거 기존의 스탠다드 또는
460에 적용했던 600W BLDC 팬 또는 이제 보쉬 팬을 넣고 싶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보쉬 600W를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순정화를 안 하니까 커스텀으로 팬을 장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쉬 600W BLDC 전동엔의 외형 사이즈예요. 외형 사이즈를 한번 대보는데, 들어가는 것부터, 이거 뭐 만들어놔도 안 들어가면은 난감하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가 걸려요. 그래서 저기를 난해하게 또 분리를 해서 조립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어려워요. 아무튼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갔을 때 사이즈가 맞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단 라인에다 맞추고, 아까 이렇게 선을 그었던데 거기까지 지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라인이 맞아요.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지금 요거가 팬이 들어갈 때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커스텀 작업 해보는데요. 이게 라인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지금 이 검정색 선 라인이 이렇게 인테이크 파이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간격이 아쉬운데, 워터 펌프 폴리하고 지금 9cm면 팬을 넣었을 때 간격은 1cm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세로 엔진 배치기 때문에 엔진이 좌우로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1cm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벨트도 앞쪽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간격이 한 1cm에서 한 1.5cm 정도 떨어지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엔진룸이 타이트한 차들 보면 이 간격 자체가 한 1, 2c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쪽 높이가 보면 10cm가 넘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쪽을 재보면 지금 9cm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쪽 위하고 아래쪽이 살짝 지금 턱이 있어요. 이 턱부터 한번 잘라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내 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막 깨져요. 깔끔하게 잘 잘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 높이가 대략 한 9cm 정도 돼요. 아직도 10cm네. 자, 조금 더 잘라 볼게요. 어디를 잘라냐면 1cm 정도 잘라서 잘 되면 나이스고, 이 정도 두께를 좀 잘라냈어요. 사각형을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상단에 걸릴 것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또 부족하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르고 나니 깊이는 9cm로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집어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양쪽에 볼트자리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 볼트자리 자르는 거를 완전 고민해서 이 하나씩 풀어다 보면 결론에는 다 풀려요. 일단은 벌어진 일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커스텀 작업하다 보면 막 2mm, 3mm가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비슷한데, 일이 너무 커지는데요? 혹시 이 고정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잘라볼게요. 그러다가 안 들어가면 포기. 일단 하부를 한번 고정을 해봤어요. 지금 사륜공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를 넣으려면 좌우측 키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밑에다 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내리면 딱 고정이 되고, 이제 이 친구가 제일 문제인데, 이 친구하고 이쪽 친구가 문제인데, 여기를 따면은 따야 될 것 같은데, 좌측하고 우측 친구가 좀 문제예요.
닿네. 팬 가공을 어쨌든 인테이크 파이프하고 지금 간섭이 없도록 잡았어요. 대략 한 2cm 정도 떨어지는데 이 정도 모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팬 가공만 한 4시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하부는 제가 이제 브라켓을 하나 만들어서 양쪽에서 받치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상단부 고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어제 대충 위치만 좀 잡아놓고 오늘 다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차들은 커스텀 제작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순정형으로 해서 넣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최대한 커스텀으로 이 라디에이터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테이크 파이프 1번에서 1번 터보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을 피해 가지고 일단은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 간섭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팬을 마무리를 하는 거겠죠. 이 1, 2번 파이프가 전동엔에 이제 간섭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은 핵심이에요. 이 상부 메인 인테이크 파이프는 뭐 상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큰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1번에서 1번 터빈에서 2번 터빈으로 넘어가는 인테이크 파이프라인, 요것만 한번 가조립을 해보고, 지금 안쪽에는 보쉬 600W 전동엔을 일부 가공을 해가지고 가조립 상태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이 인테이크 파이프하고 간섭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팬이 살짝 흔들어 보면 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아슬아슬하게 라인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메인 인테이크 파이프인데, 메인 인테이크 파이프도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원래 모습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동엔이 안쪽에서 걸리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마감할 수 있는 데들을 확인해보고, 지금 이 차에다가 보쉬 전동엔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모습으로 가조립한 거니까. 그래서 안에 이제 전동엔이 어느 정도 간섭이 되는지를 보고, 잘랐던 좌측이나 상단부 이런 부분에 좀 비어있는 공간들 메꿀 수 있으면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2, 3mm 정도? 한 2mm, 3mm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이 상단부 이렇게 잘라낸 부분은 패킹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펜을 꺼내서 커팅해 가지고 커버가 이제 노출된 데들 우측에 운전석 쪽 잘라낸 부분이나 상단부 잘라낸 부분 측면을 한번 보수를 하고 고정 브라켓을 만들고 펜 장착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이 차의 맵이 상당히 낮춰져 있대요. 부스트도 많이 안 쓰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실리콘 호스를 바꿔놓은 반도를 보면 그렇게 부스트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터보 인테이크 파이프는 저 같은 경우는 풀으면은 무조건 이제 패킹을 해요. 이물질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펜을 빼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보시면 이제 인테이크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인테이크 파이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를 좀 커팅을 했는데 이쪽 라인하고 인테이크 파이프 라인하고 한 2-3mm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이제 패킹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 아래쪽은 그나마 간격이 짧아서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번 패킹을 해보고요. 그래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 잘라진 부분을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마감은 아래에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절단했던 데를 일단 패킹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잘라낸데 알루미늄 판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패킹을 했고, 왜 이런 데를 자르고 나서
마감을 하냐면 이 팬이 바람을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당길 때 앞에 엔진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람이 탁 치고 옆으로 지나가요. 이때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환류라고 그러죠. 환류 회전해 버려요. 여기서 공기 회전을 해버려요. 그러면 요만큼의 라디에이터 냉각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이나마 구멍이 없게끔 라디에이터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넣어보면서 혹시라도 끼우면서 라디에이터를 손상을 주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쪽이 살짝 가요. 알루미늄 판 보강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알루미늄 마감한 게 라디에이터에 살짝 닿아요. 오른쪽은 안쪽으로 꺾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빼보겠습니다. 팬을 일단 완성은 대충 했어요. 이제 고정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리콘을 좀 시공을 하면 진동이나 이런 게 사라지죠. 알루미늄판이라서 떨릴 수가 있어요. 실리콘을 딱 처리를 하면 나름대로 실리콘이 진동을 좀 방지를 해줘요. 지금 알루미늄판에다가 착색 도색을 했거든요. 착색 도색을 했습니다. 보시면 착색 도색 했고요. 이쪽도 알루미늄판에 검정색으로 도색을 다 마쳤어요. 이제 실리콘 처리까지 할게요. 이게 이제 2차에만 맞는 커스텀 제품이죠. 이 완료된 펜을 일단은 하부에 지금 받침 형식으로 고정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상부를 고정하는 걸로 펜 고정을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에 앞서서 이제 이거 끼우고 나면 다시 안 뺄 거예요. 마지막 조립이고 펜을 조립해 볼게요. 펜이 그 얇은 그 패드 하나 끼웠다고 앞쪽으로 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조립을 해봐야 되는데 제발 간섭 없기를 바랍니다.
한 1mm 떨어졌네. 운이죠, 운. 1mm 정도 간격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운이에요, 운. 실력이 아니고 운이에요, 운. 나이스. 자, 보시면 이 볼트 나사산이 있는 거가 기존에 횡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던 거예요. 그 자리하고 횡하고 간격이 지금 육안상으로 대략 한 2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5에서 2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 자리가 가장 간섭이 우려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간섭이 굉장히 난해한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한 1mm 정도 띄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쪽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는데 안쪽에서 펜을 딱 고정했을 때 모습입니다. 부시 600W라서 성능은 아마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가조립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가조립이 돼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면 될 것 같으니까 펜을 완전히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작업하고, 센서 작업하고, 배선 작업하고, 실내 작업으로 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분리를 하고요. 펜 고정은 끝났어요. 지금 왼쪽에 브라켓 펜이 엔진 쪽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양쪽을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빼가지고 도색하고 고정하면 완료가 됩니다. 펜 장착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 터보 인테이크 라인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터보 인테이크 라인이 있습니다. 이 상단 라인 때문에 펜을 지금 라지에이터 요만큼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행풍으로 냉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지금 펜 장착은 이 인테이크 파이프를 피해서 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브라켓만 빼서 도색을 하고 펜 고정 작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펜 고정 작업이 끝났어요. 지금 펜이 엔진 쪽으로 딸려가지 않게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덜썩하면서 빠지지 않게 라지에이터에 딱 지금 밀착돼 가지고 고정을 했고요. 지금 왼쪽에 브라켓, 오른쪽에 브라켓 하나로 안쪽으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브라켓 빼서 착색 도색제로 도색을 하면은 이제 펜 고정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선 작업 들어갈 거예요. 저 같으면 터빈 작업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빨려오면 이 곡선에 의한 손실도 굉장히 크거든요.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요거를 앞쪽으로 세팅을 하게끔 하고, 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놓되, 지금 본네트에 덕트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주행풍을 받게끔 설치를 하면 좋은데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바람을 빼내는 쪽인데 실제로 바람을 좀 안쪽으로 넣는 타입으로 뒤집어서 작업을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물구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커스텀 작업하는 차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조와 이 차에 맞는 커스텀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방향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차피 물받이 있으니까 일정량 주행할 때는 큰 의미 없지만 얘가 부스트가 걸리면 굉장히 흡입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다이렉트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라인 호스가 조수석 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 하단부가 지금 아슬아슬해요. 거기는 이제 타이나 다른 고정부 어떤 재료로 안쪽으로 살짝만 밀어놓으면 되고요. 어차피 얘도 압이 차면은 굉장히 팽팽하고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엔진 쪽하고 지금 안전한 거리는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간격은 한 2cm 정도, 엔진 최고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하고 팬하고 한 2cm 정도 되게끔 설치를 했는데, 제가 모하비 460에 사실 이 부시웬을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커스텀 작업이 아니면 460은 아쉽게도 부시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면요, 이 부시웬이 굉장히 성능도 좋지만 정숙하고 퍼포먼스 좋고 내구성 좋고, 어차피 BLDC는 반영구적이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베어링들이 좀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핸 사이즈가 커요. 핸 사이즈가 크니까 라디에이터에 접하는 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어차피 슈라우드, 그 팬의 슈라우드가 넓으면은 그 넓은 쪽 부분에서는 팬이 바람 그쪽으로 당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디에이터가 팬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바람을 이렇게 당겨서 오는 거는 저항이 걸려요. 그러면 팬은 회전을 하면서 저항이 안 걸리는 쪽 바람을 가장 많이 당겨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디에이터의 사용성은 팬 날개에 접한 면적하고 비례한다고 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시 전동엔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지금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팬 장착 끝나고 나면 이제 배선 작업 다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동엔 테스트 해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구동에 있어서 간섭은 없는지 진동은 없는지 이런 것도 또 봐야 됩니다. 일단은 양쪽에 설치한 브라켓을 빼서 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빼는 거는 나중에 정비하실 때 어떻게 빼라 라고 지시할 수 있는 시방의 개념이죠. 한번 제가 풀러 봐야지 이거 잘 풀리는구나, 아 조립이 쉽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좀 모양은 이상한데 이쪽 인테이크 파이프를 피하려고, 인테이크 파이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피하려고 곡선을 자꾸 꺾었어요. 부드럽게 빠집니다. 이쪽은 높이가 비슷해서 접하는 면적이 이렇게 라운드가 있어서 끝단을 라운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가공을 좀 해가지고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정으로 도색을 했고요. 이거를 조립을 하면 팬 고정은 끝나는 거예요. 전동에는 이 팬 고정이 작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컨트롤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책상 앞에서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어떤 특정 차종의 데이터를 특화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작업간에는 이 팬을 장착하는 게 작업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선이 좀 까다롭죠 또. 이제 팬 고정은 끝났고요. 큰 작업 하나 끝난 거예요. 큰 작업 하나. 간격 잘 나왔고요. 라바호스가 하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하단부 쪽에 베어링하고 정말 간격이 가까워요. 그 하부에서 그걸 살짝 벌려주는 작업하면 되고요. 이 배선 커넥터인데 이 배선 커넥터는 나중에 꽂아도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엔진 쪽으로 바로 뺄 거예요. 네,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이래요. 이 연습할 때는 가조립하고 할 때는 잘 들어가다가 메인으로 조립을 하려면 말 안 들어요. 잘
근데 반도들이 너무 약해요 다.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반도들이 너무 약해요. 먼저 50파이부터 가야 돼. 브라켓도 안 걸리고 잘 조립이 됐어요. 그리고 엔진이 조수석 쪽으로 가라앉고 운전석에서 살짝 떠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 인테이크 파이프가 걸려있는 거가 오른쪽이 살짝 들리기 때문에 이쪽에 한 2mm 정도 유격만 주면 살짝 들리면서 유격이 더 생겨요. 그 엔진의 어떤 이 웨이브의 방향성을 좀 보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짧은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먼저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요. 이 정도로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넥터는 이쪽에다 꽂아서 이쪽에 전원이 있으니까 조수석 쪽에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부드럽게 빼냅니다. 반도들이 너무 약해서 손으로 이쪽은 지금 철물점 반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넘으면 답 없어요. 아직까지는 넘은 게 없습니다. 일단 조립은 끝났어요. 반도가 너무 약해요. 조심조심해서 문제 생긴 반도 없이 조립은 끝났어요. 이렇게 올리면 라지에이터 쪽에 지금 닿거든요. 지금도 다 가지고 끝단이 마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셀 수가 있어서 정말 애매하네요. 이쪽 아래쪽도 타고. 이 보조 불탱크. 간섭 없고 조립이 끝났습니다. 배선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 퀄리티 위주죠. 어차피 지금 센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커넥터로 해서 그라운드 잡고 플러스 쪽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는 역시 오무게라고 그러죠. 이 보조 탱크 밑에 엔진에서 올라오는 순정 접지에다가 올릴 겁니다. 메인 배선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순정 마이너스 라인에다가 고정을 하고요. 플러스 라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신호선 같은 경우는 순정 라인 따라가야 되니까 이쪽 라인 따라서 가겠습니다. 끝이 보여요. 끝이 보입니다. 끝이. 460은 센서를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투 센서 작업할 건데 냉각수 센서는 이쪽 아울렛 포트 알루미늄부가 있는데 거기 타공해가지고 히팅 볼트 설치하고 센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오일 온도 센서는 하부에 오일 필터 하우징에다가 직접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타공을 할 겁니다. (8분의 1) PT 템 내고 피팅 볼트 설치를 합니다. 야마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고요. 슬리브 보강제라고 피팅이 잘 돼요.
피팅 볼트로 센서 설치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비할 때 빼기 쉽고 볼트만 풀으면 되거든요. 빼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이게 냉각수 센서.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하부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오일 온도 센서 설치를 이쪽에다 하기 위해서 오일 필터 하우징 안쪽에다가 센서를 설치할 겁니다. 와, 오일이 새카만해요. 와, 오일이 완전히 조청인데요, 조청. 오일이 흘러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오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센서를 하나 설치할 거예요. 엔진 오일 온도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설치할 겁니다. 피팅 볼트 설치를 먼저 할 거고요. 뚜껑이 딱 들어가는 나사산 그 아래쪽으로 알루미늄 두께가 있어서 충분히 탭이 납니다. 일단 1차 탭을 내고 탭산이 3개 정도 나와요. 피팅 볼트 이렇게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산이 걸리게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피팅 볼트가 튀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센서를 설치할 건데요. 센서는 안쪽으로 약 한 2-3mm 정도만 들어가게끔. 그리고 안쪽에 이물질 있는 거 한번 면으로 싹 닦아줍니다. 설치가 끝났고요. 보시면 안쪽에 이 정도만 튀어나오게요. 하부에서 작업한 모습을 보면 좀 자세하게 보입니다. 부시엔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리고 위에 인테이크 라인 때문에 우측에 한 3cm 정도가 밀착이 안 돼요. 왼쪽으로 밀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온도 센서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다시 한번 하부에서 펜 설치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리 잘 잡았어요. 간격도 딱 좋고요. 간격도 딱 좋습니다. 하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상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부에 엔진 오일 온도 센서하고 팬 고정부 확인하고 지금 상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작업으로 작업을 하면 거의 이틀 걸려요. 이틀. 모하비 디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팬이나 배선을 미리 제작을 해 놓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장착이 마무리되지, 차가 들어와서 커스텀으로 팬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면 디젤도 마찬가지로 하루 반씩 걸려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배선 중에서 상부 엔진룸 쪽에 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호주름관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수온 센서입니다. 수온 센서. 이것도 역시 팬 신호선 갔던 자리하고 동일한 자리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신호선을 하나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실내로 들어갈 배선이에요. 중간 사이즈를 적당히 맞춰주고요.
철사로 묶어서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정션 박스 패킹 고무 쪽을 드라이버 정도 사이즈로 구멍을 뚫고 WD를 바르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제 엔진룸 작업 배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엔진룸 작업 배선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커넥터가 꽂혀 있어서 플러스는 실내 배선 작업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연결할 거예요. 커스텀 제작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 커스텀 부분이 조립이 잘 됐는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쪽 조임했고 제가 풀렀던 거나 제가 뺐던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 걸어도 돼요. 일단은 실내 쪽 배선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룸 배선 마무리 됐습니다. 이 커넥터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구멍 뚫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선이 짧아서 좀 조심조심 스퍼는 나중에 써야 되니까요. 접어서 아래쪽으로 몰아 놓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의 위치를 키를 꽂아줍니다. 엔진룸에서 들어온 배선하고 트롤러 배선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엔진 오일 온도 센서하고 냉각수 센서하고 같이 쉴드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센서선을 제외하고 사이즈 길이를 맞춰서 자르고요. 핑크색이 엔진 오일 온도 센서예요. 자, 엔진 오일 온도 센서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거는 이제 NT 타입이 아니라 PT 타입이에요. 냉각수 센서하고 엔진 오일 온도 센서하고 PT 센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별도로 다 설치를 하죠. 지금 모하비 디젤만 별도로 전용 로직을 만들어서 순정 NT 타입 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멍을 안 뚫으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컨트롤 모듈은 PT 타입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 온도 센서하고, 먼저 엔진 오일 온도 센서부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냉각수 센서거든요. 냉각수 센서는 보라색하고 냉각수 센서의 플러스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센서 마이너스를 흰색에다가 한꺼번에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는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색깔별로 연결하면 되는데, 녹색이 피드백선, 파란색 선이 팬 신호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에어컨 신호선이에요. 에어컨 신호선은 에어컨의 릴레이에서 전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신호만 가져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작동 중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 중이면 컨트롤 모듈에서 에어컨에 관련된 풍량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피드백선, 그 다음에 노란색 선 에어컨 신호선. 이렇게 연결이 끝났으면 뭉쳐서 안전하게 테이핑을 한번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주름관을 다 넣어 가지고요, 뭐 간섭 없도록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17번에다가 빨간색 상시전원 오른쪽 다리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26번 실내 배선 작업이 끝났고요. 팬에 풀었습니다. 팬 플러스, 팬에 대한 메인 플러스.
프러스가 좀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살짝 보강했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자,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자, 배선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부 패널만 아직 조립을 안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배선 상태 점검 한번 하고, 이 상태에서 키 온만 하고 팬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키 온 하겠습니다. 키 온을 하면 전원이 들어오고, 왼쪽이 엔진 오일 온도, 오른쪽이 냉각수 온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S 버튼을 눌러 그래서 기다리면 팬이 지금 작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다시 S 버튼을 한번 누르고 팬을 강제 작동하는 팬을 껐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소리가 워낙 커서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와, 이틀이네, 이틀. 이제 온도를 잘 잡냐, 못 잡냐, 거기에 달렸는데, 일단은 보시 600W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 답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순정 460 같은 경우는, 탱크 배치가 굉장히 작아요. 460 같은 경우에 이 펜트러치가 굉장히 작아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걸로 기존의 순정 460을 냉각하는데도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거보다 지금 보시 600W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보시 600W BLDC PWM 전동에있는데 가변형이에요. 가변형. 이걸로 못 잡으면 냉각을 다른 방법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재밌는 차인데, 이번 작업은 더 경제적인 것보다는 재미 좀 한번 느껴보려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전동엔 장착한 이후에 순정 그대로, 순정이 아니지, 터빈 작업되어 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 다 복원했고요. 그리고 팬 장착 상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지금 엔진 쪽하고 간격이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2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충분해요. 충분해. 상부 쪽에 라디에이터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인테이크 파이프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600W가 완전하게 거의 80%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온도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조금 인테이크 파이프의 라인이 좀 아쉬워요. 전체적인 라인을 좀 계획하고 했으면 좀 더 멋있는 엔진룸이 나왔을 건데,
현재로서는 인테이크 파이프가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동엔을 집어 넣다 보니 이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뭐 또 이런 좀 특이한 차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작업은 460 트윈터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팬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서브가 켜지는 거는 에어컨 신호가 들어왔다. 지금 에어컨이 팬이 작동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팬이 작동 중이라는 표시이고요. 지금 이제 에어컨이 작동해서 팬이 작동 중이다 표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신호를 받아서 팬을 돌렸고요. 지금 이 연식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텀을 저희 모듈에서는 계속 팬을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팬을 멈추지 않고 에어컨 신호를 받습니다. 에어컨 신호를 받으면 팬을 작동시키고, 에어컨 지금 순정 팬이 멈춘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스를 계속 냉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어컨 성능도 올리고 냉각 성능도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버튼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쓸만할 건데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는 일반적인 온도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냉각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가 작동 중에 있고요. 팬은 작동 중인데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에어컨이 작동 중인데, 에어컨의 팬이 중간에 멈추는 거를 팬을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팬이 작동 중입니다. 에어컨이 켜졌고요.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팬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 스포츠 모드 끄고요. 에어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끄면 바로 팬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에어컨 콘덴서를 일정 시간 더 냉각을 시켜서 추후에 더 빠르게 에어컨이 작동할 수 있게끔 에어컨 후열을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팬이 멈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도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모하비 460 트윈터보 장착된 차량인데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고 당시에 엔진룸대로 원복됐고요. 간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데들이나 라디에이터 쪽. 근데 지금 최대한 조정해 가지고 한 1~2mm 정도씩 다 띄워서, 이렇게 이런데 1~2mm 정도 다 띄워서 지금은 이렇게 쳐보면 그래도 간섭 소리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팬은 그냥 아직 온도가, 엔진오일 온도가 다 안 올라왔을 거예요. 냉각수 온도는 지금 80도 넘었겠죠? 그런데 엔진오일 온도가 아직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팬 장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컨트롤러 한번 보시면 현재 냉각수 온도가 한 80도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엔진오일 온도가 68도. 그래서 아직 팬 안 돌리고 있어요. 엔진오일 온도가 좀 낮으니까,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 온도가 80도에 있어도 엔진오일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작동을 안 시켰는데, 지금 엔진오일 온도가 거의 한 70도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69도 70도 막 이러는데, 자, 지금 팬을 살짝 미세하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81도, 네, 엔진오일 온도가 69도 70도에 거의 근접을 했죠. 이렇게 엔진오일 온도가 일정량 온도가 올라와야지 팬을 돌리는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투센서 메커니즘인데요, 이 로직이 굉장히 엔진오일 온도 쪽에 점도를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차량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엔진룸 쪽으로 가보면 팬이 작동 중에 있잖아요. 이게 최대로 도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으로 보면 팬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저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주 저속으로 팬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는 82, 3도 정도 될 거고, 엔진 오일 온도가 69도, 70도를 넘어서 71, 2도 정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팬을 돌려야 되는데 무조건 세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가변이 있거든요. 가변 이렇게 아주 저속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또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풍량을 더 늘리게 되겠죠. 오늘 트윈터보가 장착된 460인데요 팬은 순정형으로 작업은 못해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나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쉬 전동엔을 넣습니다. 이렇게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틀이거든요. 이틀. 모하비 디젤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 한 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하루 반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미리 제작을 해 놓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의 장착 시간으로 완료를 하고 있는데, 커스텀 작업은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참 막 즐기면서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다시 한번 팬 장착된 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서서히 돌고 있고요. 온도를 아마 냉각수 온도는 그렇게 뭐 83, 4도 이렇게 되지만 엔진 오일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을 거예요. 엔진 오일 온도 71도, 냉각수 온도 80도. 냉각수 온도는 지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엔진 오일 온도는 71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악셀을 밟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72, 73, 74, 75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냉각수 온도는 그게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투센서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온도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냉각수 온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냉각수 온도를 베이스로 해서 엔진 오일 온도가 몇 도냐, 그 말은 즉 엔진 오일 온도의 점도를 주행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풍량을 만들도록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오늘 작업한 거는 PT 센서, 엔진 오일 온도 냉각수 센서가 PT 센서가 시공된 걸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74도, 82도 지금 팬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네요. 모하비 460 트윈 터보가 장착된 차량으로 전동엔 장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된 전동에는 보쉬 GLDC PWM 600W짜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업한 이후에 시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개조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진룸 조립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운전을 잠깐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 출발할 때 엔진 오일 온도 74도, 냉각수 온도 82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이 많은데 한 20-30km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악셀링은 괜찮네요.
터보 세팅 제대로 다시 올리고 나면은 탈만 하겠는데요. 이 아날로그 게이지 참 오랜만에 보네요. 감성이 감성이 물이 이거 나옵니다. 가솔린 터보는 터보가 터졌을 때 그 맛이 예술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터보를 터뜨릴 수가 없죠. 그냥 동네 한 바퀴 정도 한번 돌아보고 엔진 오일 온도나 냉각수 온도나, 그리고 시운전의 주 목적은 엔진룸 조립이 제대로 됐는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내리막으로 내려오니까 냉각수는 다 온도가 내려와 버리고요. 엔진오일 온도는 지금 80도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리막 내려와 가지고 엔진오일 온도 78도, 냉각수 온도 83도.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속도는 안 냈는데요. 보면 엔진오일 온도 79도, 80도, 냉각수 온도 85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워낙 추워서 테스트는 안 될 것 같고요. 온도 테스트는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풀렀던 인테이크 파이프나 순정 커스텀 작업해 놓은 것들 조립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확인 정도로 동네 한 바퀴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듯 하고 작업은 잘 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